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핸들바를 교체를 하려고 주문을 해놓은 핸들바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형 모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핸들바가 이 순정 핸들바는 맞는데 구형 모델이에요. 해외 쪽에서는 이제 신형 모델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쉽게도 17년 내에 단종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핸들 그립도 이렇게 여유분이 남는 거가 보이나 모르겠는데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게 보이죠? 이 핸들바는 지금 큰 보동이의 상위 라인업의 핸들바고,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들 밸런스도 이렇게 전용으로 나옵니다. 순정이 원래는 핸들 밸런스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구멍에, 이 쬐까만 구멍에 핸들 밸런스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들 밸런스랑 핸들 교체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공구는 육각 렌치, 드라이버, 그리고 10mm 복수만 있으면은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 핸들 그립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고정이 그렇게 잘 해놓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돌리면은 쉽게 빠지죠. 자, 이렇게 핸들 그립을 떼고, 오른쪽은 스로틀 케이블이 있어서 왼쪽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캡을 드라이버를 풀어서 빼줘야 됩니다. 우선 이쪽에 나사를 하나 풀고요. 그리고 앞쪽에 나사도 풀어줍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핸들을 교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나사 위치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길이가 달라가지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사가 나왔죠? 나사는 여기 놔두고, 앞쪽에 있는 볼트 나사도 가볍게 풀어줍니다. 핸들 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은 이쪽에 구멍 같은 게 보이죠? 이 구멍이랑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거랑 이 구멍이랑 맞게 되면서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는데 10mm가 아니고 8mm를 꽂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풀어줬으면 이제 사이드 미러가 붙어 있는, 클러치 레버가 붙어 있는 레버를 풀어줍니다. 저는 이제 만간에 거치대를 교체할 예정이라서 우선은 이거 그대로 달아놓고 시거잭하고 다 교체를 하려고 해요. 자, 이쪽을 살짝 풀어주고 움직이죠? 이 상태로 일단은 대기를 합니다. 오른쪽도 똑같이 간극을 벌려줘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 스로틀 케이블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스로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보면 플라스틱, 이게 보이죠? 이 플라스틱이 이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스로틀이 감겨지고 리턴되는 방식으로,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렸죠? 나사도 빼주고요. 나사 길이가 다르죠? 이 나사 길이 다른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케이블을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 케이블을 당기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스로틀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 요 구멍에 이제 스로틀 케이블을 넣어서 돌아갔다가 당겼다가 돌아갔다, 당겼다 돌아갔다, 이런 식 원리예요. 뭐 안에는 그냥 뭐 없습니다. 그냥 킬 스위치 이런 내용만 있는 거고, 다음으로 육각 렌치를 사용을 해서 가운데 볼트를 풀어줍니다. 나사선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힘으로 빡 하고 돌려주는 게 좋아요. 하나, 둘, 빡 하고 이제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도 풀지 않았고 계셨다면은 조금 딱 한 소리 날 때까지 한 방에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사 머리가 망가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 타이로 양쪽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손을 이렇게 하나 덧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케이블 타이를 제거를 해줄게요. 보면은 이게 종셴 모터라고 적혀 있죠.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또 이름이 다른데, 중국에서는 종셴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바이크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7년도에 들어와서 그게 끝이지만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제 뺐으면은 살짝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 아세이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세이도 쏙 빼면 간단하게 빠지죠? 자, 이 핸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핸들, 지금 제가 달고 있었던 핸들이 DX의 순정 핸들입니다. 순정 핸들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이 두께 똑같고, 핸들 이 부분도 22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길이가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지가 않고, 아예 그냥 여기가 막혀있는 상태로 밸런스를 꼽을 수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핸들 순정 밸런스인데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 다른 밸런스들도 절대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구형이죠. 구형 핸들바고, 이제 신형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되게 넓게 되어 있어서 이 핸들 밸런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통 바이크들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진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나면은 손이 좀 이렇게 저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를 꼭 달고 싶었는데, 공돌 제품도 괜찮지만 공돌 제품 달기 전에 순정 거를 한번 달아보고 별 차이가 없으면 공돌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탈거가 됐으니까 이 핸들바를 다시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왼쪽에 뭐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좀 많아서 왼쪽으로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걸 들어서 그대로 그냥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쑥 넣었죠?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이 잡아서 넣어주면 준비는 끝이 났어요. 자, 이 상태로 넣은 상태에서 핸들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점선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핸들이랑 라이저랑 이렇게 맞닿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쪽을 먼저 쪼아줍니다. 한쪽을 대충 쪼아주면은 일단 핸들이 이타성이 없어지니까 작업하기 수월해요. 그래서 오른쪽도 고정을 해줄게요. 자, 대충 고정이 끝났으면은 손으로 일단은 잠글 수 있는 데까지만 좀 잠그고, 육각 렌치로 살짝만, 왜냐면 핸들을 보고 핸들 높이를 또 본인에 맞게 조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낮게 쓰시는 분도 있고 좀 멀리 서서 쓰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시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당기고, 방금 전처럼 이쪽에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구멍에 맞춰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한쪽을 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사이드 미러를 이제 조절을 해야죠. 우선은 지금 이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쪼아주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복스를 이용해서 쪼아줍니다. 좀 긴 게 있었으면 편했을 건데 그냥 지금 있는 걸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사이드 미러가 앞으로 처지거나 뒤로 처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꼭 손토크의 힘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단단하게 담가주고요. 방금 빼뒀던 이 왼쪽 핸들 그립을 넣어주겠습니다. 핸들 그립 같은 경우에는 빡빡해서 좀 잘 안 들어가요.
뒤를 밀면서 돌리면서 하면은 잘 들어갑니다. 와, 이게 이제 여기가 꽉 찼어. 원래는 이 꽉 차지가 않아서 여기가 물렁물렁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는데, 그립감이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가보도록 할게요. 그립을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로틀 케이블을 당겨서 이 그립 구멍에다가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겼을 때 리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전선이 안 씹히게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렇게 그러면 제대로 들어간 거죠,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나사 볼트를 일단은 손으로 고정을 먼저 해줍니다. 손으로 먼저 잡아서 조금 돌린 후에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주세요. 단디 고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뒤에 배선,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두 개를 꽂고 살짝 흔들어서 제대로 꼽혔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 밸런스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달고 싶었냐? 핸들의 진동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꼭 달고 싶었습니다. 쑥 들어가네요. 오, 좋습니다. 꽉 잠가주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힘을 줘서 당겨봅니다. 짜자자. 오케이. 이쪽도 쑥 넣고, 그리고 밸런스를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밸런스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핸들에 이 유격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격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쪼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로틀 리턴이 잘 되는지, 여기 유격이랑 이쪽이 유격이 없다면 스로틀 리턴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이제 본인이 바이크에 탑승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봐요.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주행 중일 때 조절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지금 보는 거는 높이입니다. 높이. 일단은 내가 이 정도 주행 딱 할 때 이 정도 느낌이구나, 이 정도 느낌이구나 하는 걸 보고 이 핸들 그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탠딩을 딱 했을 때 좀 낮은 것 같은데, 지금 좀 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요거를 살짝 풀어서 핸들을 잡고, 양쪽으로 잡고 슥 들면 올라가죠. 양쪽으로 딱 잡았을 때 이 정도 높이였던 것 같아. 버튼 스위치를 내가 이 정도였나? 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살살 먼저 쪼아줍니다. 자, 그러면 고정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위에 거를 쪼고, 핸들은 아래로 쳐지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위에 거부터 좀 강하게 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래 거를 쪼아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타봅니다. 다시 타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버튼 위치도 그렇고. 자, 이런 느낌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핸들 진동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좀 하고 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정 핸들바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큰 보동이를 판매를 할 때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키를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이 얼마나 죽었을지. 와, 진동이 진짜 대박이에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파르르르 떨리면서 진짜 손에 막 전기가 오듯이 막 그랬는데 손이 엄청 더럽네. 그랬는데 와 지금 진짜 진동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공도에 가서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 제가 주행을 하면서 밸런스 바꾼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핸들바도 되게 넓어져가지고 뭔가 여기 이 부분이 빈 공간이 없으니까 꽉 차서 너무 좋아요. 원래 여기 이 부분이 말랑말랑 했었거든요. 없어서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핸들바 그리고 밸런스 교체에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보동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렸고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안전무복 하시고 요즘에 안 좋은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꼭 안전운행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